연예인은 마녀가 아니다. 이거는 김가진이 썼는데 읽어봤니 일단? 사실 제대로 안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서 또 효민이 안 읽어봤니? 아니, 인스타에서 대충 봤는데. 대충 봤어. 이게 소개 정도. 마녀사냥의 중세 유럽에서 이제 마녀사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원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표현이 쓰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라든지 이렇게 한 사람을 그러니까 마녀를 만들어가지고 사냥을 하는 걸 말 그대로 집단 비방하는 거죠. 네, 집단 비방을 하는 건데 예. 뭐 이런 거잖아요. 무슨 어떤 사람이 백화점 어떤 연예인이 백화점에서 손님들에게 되게 불친절하게 싸가지 없게 대했다라는 어떤 설이 있으면 그게 뭐 SNS에 알려집니다. 뭐 그 목격한 사람이 예. 사건의 일부만 보고 막 이렇게 SNS 써. 그렇지. 그럼 그게 퍼져. 기사화가 돼. 맞아요. 그럼 네티즌들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막 이렇게 막 난리 그냥 나죠. 그 여성 연예인이 있다 치면은 악마를 만듭니다. A씨를. 예.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백화점 직원이 무리하게 사인해달라. 사인을 해줬는데 사진 찍어달라. 사진 찍어줬는데 갑자기 번호를 달라. 이랬던 거야. 그래서 뭐야?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누가 찍은 거야. 그렇지. 또는 뭐야 연예인이야 싸가지 없네. 또 도발을 그래. 도발. 야.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백화점에 간 모 여자 연예인 뭐 이렇게 그게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이런 패턴이 보통 많아요. 연예인. 그렇죠. 그래서 예로 든 거는 이겁니다. 티아라 이제 의지 사태라 해가지고 티아라 그 이제 그 따돌림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옛날에 2011년인가 2년인가 그때쯤이었어요. 2012년 맞아. 2012년에 있었던 그 당시에 티아라가 정상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걸그룹계에서 정상에 있었던. 그때 이제 2011년 롤리폴로 정점을 찍고 그치 이렇게 위로 있었죠. 그러니까 히트곡이 사실 보면은 무지한증 많아요. 그렇죠. 뽀삐뽀삐부터 그러니까 뽀삐뽀삐부터 시작해서 다 히트곡이었어 내가 봤을 때 거짓말 빼고. 네. 다 히트곡이었고 정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 부도칸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될 날이 있었는데 그때 화영이 뭐 무릎 부상, 다리 부상인가요? 발목 부상 뭐 이래가지고 네. 공연을 못 하게 됐는데 티아라 다른 멤버들이 뭐 지연을 포함해서 여러 뭐 은정 뭐 여러 멤버들이 트위터로 의지. 의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모두 의지를 갖고 화이팅. 누가 봐도 맥락으로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또는 그 네. 연예계 언론들이 보기에 네. 연예 매체들이 보기에 네. 무대에 올라가지 않은 화영을 집단 네. 디스하는 거다 네. 라고 생각이 되게끔 사실 맞았고 그게 맞았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지. 그 당시 네. SNS 트위터가 좀 컸어. 그렇죠. 그게 이제 기사화가 돼가지고 또는 이제 대중들 정상급에 있는 정상급 이상이 있었던 티아라를 한순간 나락으로 그게 회복이 안 됐어.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방송 잘 못 나오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미지가 완전히 너무 날아가고. 그치 효민 은정 뭐 그 연예계에서 방송 많이 나오고 예능 많이 나오는 사람도 많이 그 이후로 뭐가 있었냐면은 기억나는 게 이제 그동안에 티아라의 그 모든 방송 했던 것들 이제 짧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왕따 증거다 뭐 이런 거 있었지. 뭐 은정이가 막 그때 은정이가 이제 화영이한테 떡을 막 강제로 쑤셔 먹여봤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아주 일순간의 장면을 캡처 따가지고 또는 이제 뭐 이게 스냅샷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지. 자기들 막 편집하고 해석하고 일부러 마음대로 막 화영이를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거죠. 결론을 정해놓고 막 그렇지.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왕따를 한 거 아니냐 한 그룹이 특히 연예인 그러니까 아주 인기 많은 걸그룹이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학교 폭력 왕따가 엄청 논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가지고 티아라가 대중들로부터 린치를 당하는 그러니까 화영이는 불의의 피해자 그렇지. 또는 화영이의 쌍둥이 언니 효영까지 해서 화영 효영이 나 네. 효영 박효영인데 화영 효영이 이제 불의의 이제 왕따 피해자 뭐 약간 그런 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예 그런 게 있었어. 네. 물론 여기서 이제 김광수가 이제 지나치게 걸그룹을 빡세게 굴리고 막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 맞아요. 예. 그 당시 포이버스 막 이런 게 소속했잖아. 네. GM인가 포이버스인가 어쨌든. 그 당시에 코어 콘텐츠. 코어 콘텐츠 네. 포이버스는 그거 아니구나. 맞아요. 네. 코어 콘텐츠 맞아. 네.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래가지고 티아라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고 나서 나중에 2017년에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효영이랑 화영이 택시에 나왔어. 네. 현장 토크쇼 택시에 나와가지고 네. 자기들이 그 당시에 이런 피해를 입었고 힘들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티아라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스태프로 일했던 사람들이 커뮤니티에다가 맞아요. 와 택시 보고 도저히 이건 나 못 참겠다. 5년 만에 내가 폭로 한번 하겠다. 네. 해가지고 디스패치가 그 커뮤니티 글을 보고 그 당시 티아라를 위해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일을 해주던 스태프들 코디도 있고. 다 인터뷰한 거야. 그리고 그치. 코디 뭐 스타일리스트 등등 그렇지. 있잖아. 많지. 뭐 로드 매니저 뭐 포함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지나치게 화영이 신경질적이었고 참고 참았다 다른 멤버들이 화영이 좀 몰상식한 짓 같은 것을 했다. 시험은 싸가지가 없었다. 싸가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를 접수하고 나서 일본에서 드디어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부도kan까지 공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뭐 부상 비슷하게 있긴 입었는데 병원 가보니까 깁스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네. 진단 받았어. 네. 근데 나는 안 하겠다. 네일 아트 샷 보내주라. 음.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7인 안무인가 8인 안무인가 누가. 그러니까 8인이야 티아라가 그 당시. 오, 잠깐만. 이게 티아라가 워낙에 멤버 그러니까 어쨌든 그 7인, 작아가지고. 7인 아니면 8인인데 네. 8인이나 쳐보자. 8인 안무를 상정해놓고 어떤 이제 그 안무를 짰지. 그치 무대에 네. 짜놓고 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무대도 해봤겠지.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화형이 빠지면서 화형이 빠지면서 7인 안무로 왜냐면 이렇게 하면 동선이 다 어그러져 버려. 그렇지. 7인 어. 안무로 수정을 하게 되면서 동선을 대폭 수정하는 바람에 다른 그치. 멤버들이 7시간 넘게 연습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화형이 그렇게 분명히 병원에서는 깁스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근데 남자는 아파. 나 네일 아트나 할래. 일본에서 이렇게 특히 아프면 또 쉬어야지. 왜 무슨 네일 아트야. 그렇지. 다른 멤버들은 진짜 빡세게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8인 안무일 때 수월하게 했을 거를 7인 안무를 대폭 수정하고 동선을 수정하게 되면서 지나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컨디션에 지장이 오고 부족한에서 약간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데 조금 약간 데미지가 올 수 있잖아. 애로사항이 있었다. 애로사항이 있을 수 네. 있잖아. 그런 부분으로 피해를 줘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트위터에 한 줄 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트위터에다 대고 외부적으로 그렇게 그 뒷담 까면 안 되지 공개적으로. 그거는 이제 멤버들이 그 당시 어. 너무 어려가지고 그렇지. 많이 경솔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차라리 화영을 불러가지고 화영아, 너 예. 근데 너 다 그거 뭐 깁스 안 해도 된다면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랬니? 그 이렇게 멤버 말해. 간의 문제는 멤버들끼리 조용히 어디 방에서 풀어야 되지. 그 트위터에다 공개적으로 어차피 남들 다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그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해체가 아니라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따 시킨 애들이 진짜 무슨 화영이 들어오자마자 무슨 뭐 그잖아. 화영이 어. 들어오자마자 무슨 텃세 불려가지고 막 걔 적치려고 했고 물론 이제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룹핑하고 서로 막 이렇게 그렇지. 8명이나 되니까. 네. 소윤 씨도 더 친한 애들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겠지만 집단적으로 막 텃세를 심하게 부려가지고 막 신고식 한다고 막 무슨 뭐 막걸리를 먹이고 뭐 있잖아. 막 괴롭힘 뭐 더글로리처럼 막. 그렇지. 그런 것처럼 묘사가 됐었는데 5년 후에 알고 보니까 화영이 욕 먹을 만한 짓을 했긴 했더라. 그러니까 그런 이거지 거지. 뭐냐면 용감한 기자들 같은 데 나왔는데 음. 화영이가 그런 뭐 그 헤어 막 그 하는 분들 갖다가 샴푸 이랬대 막 그냥 그러니까 샴푸 이랬대 헤어 하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네. 아 화영이 인성이 쓰레기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지만 네. 그런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인성이 네. 그 사건에서도 불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불성실한 모습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이 지나치게 피해를 많이 보니까 참다가 트위터에다가 한마디 한 거다. 그렇지. 물론 그 트위터로 써버린 것도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대응이다. 뭐 그렇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티아라 멤버들이 알고 보니 이미지 피해를 봤다라는 게 지금 좀 정리된 여론이야. 맞아요. 그래서 김가진 씨는 뭘 말하고 싶었냐? 그 사례를 들면서 이 마녀사냥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대중들이 너무 내비처럼 쉽게 끓고 쉽게 막 이렇게 식으면서 그렇게 한 멤버를 담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제 좋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원래 그 마녀는 실체가 있느냐 이거야. 마녀가 그렇게 사냥당할 만큼 실체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실체가 없는 게 대부분이었죠. 네. 진짜 마녀가 있었을까? 그런 설이 있어요. 마녀 사냥을 한 이유가 미망이들 있잖아요. 돈 많은 미망이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 돈을 뺏기 위해도 교회가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거다는 설도 있고 막 그래요. 맞죠 이제. 근데 마녀 사냥이라는 거 참 이게 완전히 답정너 시키거든. 물에 빠뜨려 놓고 물에서 나오면은 얘는 마녀인 거고 물에서 못 나오면은 사람이 같고 나 어디 죽으면 별 수 없지 이런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막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야 네가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첫인상 첫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 죽여야겠어. 그렇지. 그래서 되게 부분적인 사실들을 안 좋은 방향으로 악의적으로 막 되게 짜증게 하고 심화시켜가지고 막 악마를 만들더라고. 그래 맞아요. 마녀를 만든 거지 진짜로. 그래서 특히 그게 이제 연예계 유명인들을 특히 공인보다 그러니까 퍼블릭 피겨라고 하는 정치인들보다 연예인들한테 그게 더 쉽잖아. 왜냐면 연예인들이 더 이렇게 대중들 뇌리에 깊게 박힐 가능성이 나는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권력이 있지만요. 연예인들은 이제 아무 정치인에 비하면 인기는 있을지언정 권력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아주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론 대응 그 파워라든 이런 게 다 있겠지. 그치. 있긴 있는데 일단은 정치인은 대중들의 뇌리에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아는 정치인 대보세요. 지금 국무총리 누구예요?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만큼 이제 정치보다는 연예계 쪽에 관심 갖기 쉽잖아.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정치 얘기하기보다는 연예인 어. 얘기는 하잖아. 가십거리로는 사실 연예인만 한 게 없고. 그러니까
좀 더 그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 연예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녀사냥의 대상이 자주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냐면은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톱 연예인들은요 선망도 받지만 그만큼 시기도 많이 받죠. 그렇지. 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형님은요 연예인들의 그런 재산을 다 몰수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돼요. 네, 그런 이상수로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연예인에 대한 그런 이제 마녀사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제하고 고민하고 성찰해보자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말할 때 시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제 저 연예인한테 시기심을 품고 있는데 저 연예인이 뭔가 잘못한 걸 구설수에 올랐어. 그럼 기회는 있다라고 막 엄청 까는 거야 막 이렇게. 마치 그 윤석열이 잘못하면은 진보당인데 막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하고 까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못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감나무 아래서 감을 딱 기다리듯이 맞아요. 뭐 하나만 걸려라 이거지. 그냥 뭐 하나 떨어졌다. 예. 뭔가 건저리가 있다. 뭔가 요소가 있다. 그치. 뭔가 줬다. 뭔가 떡밥을 줬다. 예. 그러면은 있냐 세상 모든 악랄한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예. 투하하는 거야. 그냥 그치.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마녀사냥일수록 되게 비합리적으로 한 사람을 담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아 일단.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맞아요. 1번 응.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다. 왜냐면 흥분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냐면은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 그러잖아. 포스트 트루스 시대. 그러니까 네. 진실이 아니라 탈진실 시대야. 예. 진실이 궁금한 게 아니야. 얘를 악마로 묘사할 만한 부분적 요소들이 필요한 거야 나는. 그렇지. 일단 그래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 이게 1번. 2번 네. 뭐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뭐 연쇄 살인 저질렀니? 대역죄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 정도를 봐야지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 구설수에 오른 경우.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제. 그러니까 연예인 무리 연예인 탑4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군지 그 알것 중에 같아요. 뭐 승리, 정준영. 고용욱, 어. 정준영, 뭐 FT 알렌게. 예. 그래서 신정환? 예. 아니라고. 그래서 몇 번 말해. 신정환 아니라고. FTI를 느끼는 걔구나. 신정환이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신정환은 복귀는 못하지만 탑4까지는 아니라고 봐 나는. 왜냐면은 탑4가 어떻게 아는 형님 나와 2018년에. 그렇지. 19년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 경쟁률은 한 2, 3이 있었어. 7, FTI라는 느낌 맞아. 그냥 탑은 뭐냐면 고용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치. 일단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아웃이야 일단. 절대 못 나오지. 아, 나오면 안 아웃이고.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조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킬러조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그렇지. 이제 2017년 이후로는 이제 자체를 갖췄죠. 근데 성범죄는 아니지만 너무 내용이 시체 유기 살인 막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음주운전 살인 얘기가지고 예, 너무 심하잖아. 음주운전 해가 사람 쳐서 죽게 만들어도 큰일 난 건데. 그치.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 연예인 탑4 정도도 아니고 그냥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네. 근데 뭐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이기적인 거 아니야가 어떤 그러니까 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났어. 그러면 걔를 전 국민이 쉽게 그냥 경연대가 열리는 거야. 음. 야 박시우가 있잖아. 누구 선폭행했대. 아는 스텝 배우. 뭐 이런 거야. 근데 박시우 그건 아니었던 걸로 나왔고. 그치. 그다음에 이진욱도 아니었던 걸로 나왔어. 무고로 나왔어 오히려.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냐 강지환은 지금 이제 진행형인 것 같기도 하고. 강지환 확정판결 받았지. 강지환은 확정판결 받았으니까 그건 할 말 없는 거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들도 아는 유명한 사람이 어떤 이런 잘못을 했대. 무리를 일으켰대. 그러면 걔 씨발 다 죽치자. 이게 되게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까지 무슨 인생 못 살 정도로 이게 욕을 뭐가 되냐. 전 국민적으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살인마인가? 이런 사람도 경찰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어.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그 신상 공개 공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법원 상대로 살인마도 자기 인격권 주장하고 있다고. 근데 연예인들이 무슨 살인 저지른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살인은 극단적인 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 네네. 그러니까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마녀사냥 하려면. 그렇죠. 근데 이게 연예인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교훈을 뭘 얻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다 사회생활 하잖아, 이민아. 조직생활 하잖아, 학교생활 하잖아. 거기서 조직 내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나도. 있지. 그러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뒷담화 까고 싶잖아. 그러니까 주도하고 싶잖아, 비난을. 네. 그게 되게 그럴 욕망이 생기고 그럴 욕구가 생기는데 그거를 조금 성찰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특히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굉장히 더 중요해졌어. 점점 더. 굉장히 중요하죠. 그 평판이 사람을 죽게 만든 그래서 명예가 있잖아. 그렇지. 사회생활은 얼마나 중요한데. 오죽하면 평판 관리도 사회생활 능력의 척도라고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처세술 책 읽고 그러잖아.